자, 27차 시 생활과학윤리 수업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자,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 중에서 요나스가 제기한 책임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요나스. 자, 이분은 이제 독일의 생태 철학자입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1993년이니까 90살. 적당히 오래 살았네요. 네. 이분은 현대 과학기술의 위협을 고찰하고 미래에 관한 책임윤리를 제창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있고 우리 윤리의식, 생각의 이제 발달 속도가 있죠. 근데 우리 생각의 발달 속도가 이런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사이에 이제 괴리, 공백이 생긴다. 그것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이제 경고했습니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상가 칸트의 정언명령을 빌려와서 이분은 생태학적 정언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는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이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한스 요나스. 자, 이 사람의 이제 책임윤리의 관점은 뭐냐? 전통적인 윤리의 책임 개념은 이미 이제 과거에 어떤 책임을 진다면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어. 그 행해진 그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했을 때 뭔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중간고사 점수가, 잘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얘기했는데, 요나스의 책임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아직 행해지진 않았지만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날 즉 현대 과학기술은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1945년에 핵무기가 이제 처음으로 터졌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와, 지구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파괴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과학기술일, 원자력 기술은 바로 그런 무섭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 이후로 엄청난 무서운 기술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현 세대의 우리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이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한스 요나스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한스 요나스는 현 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연 환경이 수용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자연 환경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책임 윤리의 범위를 자연한테도 이제 확대하고요. 즉 인간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연까지도 확대하고, 다음에 인간에서도 미래 세대로까지 이제 확장했다. 이게 한스 요나스의 그런 책임 윤리의 핵심이죠. 한스 요나스는 얘기합니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자연은 책임을 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미래 세대는 인간이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오직 현재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 today,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 혹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자연의 미래 세대는 책임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수능에 이제 늘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얘기했고요. 이런 한스 요나스의 생각이 아주 독특하죠. 특히 이제 책임 윤리에 이제 관계돼서 이쪽에 과거에 이제 보통 윤리학자들이 얘기했었던 그런 전통적 윤리의 책임이 아니고 미래에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강조한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스 요나스를 보면 늘 누가 생각나냐면은 한나 아렌트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3월 초에 4월에 이제 한나 아렌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기억나세요? 네. 요건 뭐냐면 1960년대에 그 나치 시대 때 유대인 그 수용소에 보내서 가스로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도망쳤어요. 아마 아르헨티나로 도망쳤는데, 이스라엘 이 정보부가 얘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한테 너는 어떤 잘못을 했고 그것을 반성하게끔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이히만이 전혀 거기에 이제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되게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보다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인가 동네 아저씨. 예, 정말 순수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끔씩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공무원들은 이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상관은 뭐 누가 있겠으면 히틀러가 있을 텐데, 이러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는 오히려 양심의 어떤 죄책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악이라는 것은 진짜 끔찍한 유대인을 이제 학살한 그런 진짜 총책임자인데, 그런 것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도 악을 저지를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찾아내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이 한나 아렌트입니다.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 화살을 이렇게 독일 아이만이나 히틀러한테만 던진 게 아니고 다시 누구한테 던지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던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유럽에서 이렇게 살다가 1940년대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금 그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만큼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되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유대인들은 정말 그래서 잘 살고 있느냐? 한번 성찰해 보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막 괴롭히고 있지 않냐, 이거 문제이지 않냐 라고 문제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스 요나스가 야, 넌 진짜 오버하고 있다. 너 어떻게 그 화살을 독일 히틀러 이거 잔재들한테 돌려야 되지 왜 이것을 우리 유대인한테 돌리냐 해서 한스 요나스하고 한나 아렌트가 사이가 이제 틀어지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마 나이가 1906년생이었으니까 3살 차이가 나겠네요. 뭐 오빠, 동생 뭐 이런 사이였겠는데, 이제 한스 요나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생각나서 곁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스 요나스의 이제 책임윤리, 그래서 그 책임은 어디? 미래 세대, 다음에 자연에까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뭐 그런 내용 한번 요약하시고요. 다음에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질문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